125페이지. 자, 17번부터 39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25페이지 1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기계 재료의 기호 표시 방법 중 재료 기호 SS41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이 재료를 옳게 나타낸 것을 내놨습니다. 자, 탄소가 0.41% 이상 함유된 탄소가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요게 기호 뒤에 숫자가 40일 있다는 건 요거는 최저 인장 강도인데 100 이하일 때는 요거는 킬로그램 F/per 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최저 인장 강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라를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나에는 최저 인장 강도가 41kg F/per 제곱밀리미터인 주철이다. 요 인장 강도까지는 맞는데요. SS가 우리 뭐냐 하면은 일반 아변 구조용 강입니다. 아변 강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일반 아변 구조용 강입니다. 일반 아변 구조용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에 있네요. 최저 인장 강도가 41kg F/per 제곱밀리미터인 아변 강제입니다. 자, 요걸 이 인장 강도를 메가파스칼로 고치려면 9.8을 곱하면 됩니다. 한 10배 정도 숫자가 많아집니다. 약 401.8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자, 끼워 맞춤에서 항상 젬새 생기는 경우 적합하게 나타나는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구멍에 축이 들어가는데 끼인다는 거예요. 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틈새가 없겠죠. 그래서 구멍의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축의 최소 허용 치수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보다 클 때는 젬새가 생기고 헐거운 끼워 맞추면 항상 틈새가 생기는 겁니다. 구멍의 최소 치수가 축의 최소 치수보다 최대 치수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자,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하고 그 다음에 그 젬새가 억지로 끼워 맞춤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기준 치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기계 공작의 기준이 되는 치수입니다. 자, 기준 치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도를 하고자 하는 것, 즉 다루고자 하는 그 대상물의 정확한 형상이나 위치 나타내는 기준으로 도면에 지시된 공차가 없는 이론적인 공차가 지금 본래는 가공하면 공차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차가 없는 이론적인 치수 기준이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호칭 치수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기준 치수는 호칭 치수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제도 통칙 중 치수기 방법 서술 중에서 틀린 것은 이거는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외형선, 중심선, 기준선 및 이들 연장선을 치수선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여기서 아닌 거는 그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지시선은 치수와 함께 개별 주서 기입을 위해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시선을 표시하는 것, 요것도 맞습니다. 각도 기입하는 치수선은 각도 구성하는 두 변 연장선 사이에 원호를 이렇게 긋고 그 각도를 기입합니다. 길이, 높이 치수의 표시는 주로 정면도에 항상 집중합니다. 부분적인 특징에 따라 평면도나 측면도에도 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외형선은 굵은 실선입니다. 0.5 내지 0.7이고요. 중심선이라는 것은 0.1 내지 0.25 가는 1.10선, 치수보조선도 0.1 내지 0.25 가는 1.10선이고 기준선도 0.1 내지 0.25
여기 이제 미터 해놨는데 큰일 나지, 그죠? 미터가 아니고, 안 해도 됩니다. 밀리미터는 표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밀리미터로, 이렇게, 괜히 표시를 해가지고 잘못된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밀리미터는 기준이 되고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요것도 몇 번이 나왔습니다. 테이프하고 기울기가 있는데, 테이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50분의 25 마이너스 20 하니까 10분의 1입니다. 기울기는 여기도 곱하기 2 하니까 20분의 1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20분의 1이 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물체 경사면을 실제 모양으로 나타내려 할 때 그 경사면과 맞서는 위치에 물체에 보이는 부분 전체 및 일부분 그려 나타내는 것은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보조 투상도. 자, 23번. 피인에 대한 호칭과 이에 따른 지름 표시한 것 중 잘못 연결한 것. 요거는 뭐 제도에서 별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슬롯 테이프 P는 가장 작은 쪽 지름 표시한다. 요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24번. 다음 도형 단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 뭐 계단 단면도라고도 해도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조합에 의한 단면도다. 여기에는 계단 단면도가 없고 조합에 의한 단면도라고 그랬죠. 요거하고 요거 계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조합에 의한 단면도다. 25번 KS 규격에 따라 요것도 이제 뭐 우리가 제도를 아는 로프 휠이라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체인 휠도 우리 운전 때도 보면 휠이 둥글게 되어 있죠. 그죠? 모두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간략하게 도시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요것도 이 로프 휠의 이 끝원과 함께 피치원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실물을 안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피치원. 요것만 나타냅니다. 로프 휠과 체인 휠은 이 끝 원하고 피치원만 나타낸다 하는 게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6번. 제도의 단면도 나타낼 때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할 수 있는 아주 긴 게 아닐 때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에 도시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 할 때. 근데 여기에 볼트, 기어이라든지 바퀴, 암 등은 절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 특히 이제 길이가 길거나 이제 좁을 때, 얇을 때, 리브, 바퀴암, 기어이, 축, 핀, 볼트, 너트, 워셔, 작은 나사, 키, 강구, 원통 롤러 이런 것들은 단면도 나타내면 절단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굉장히 많지요. 여기 풀리의 보스는 아닙니다. 풀리의 보스는 좀 둥글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절단하지 않습니다. 27번. 물체를 투상면의 한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수평선에 대해서 30도, 45도, 60도 요 세 가지 경사각을 주어서 삼각자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한 것은 사투상도. 사라는 건 여기 무슨 뜻이냐면 경사의 줄임말입니다. 사는 경사를 여기 이제 앞으로 기술 용어에서는 경사를 사자로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초음파할 때도 경사각을 탐상하는 걸 사각 탐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 경사 사자입니다. 사투상도인데 사투상도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투상선 투상면을 사선으로 평행하게 하기 위해 무한대 수평사선으로 얻은 물체 윤곽 그리면 육면체,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육면체라고 하는데, 육면체 세 개 모서리는 경사축이, A 각이루는 입체도가 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45도 경사축으로 그린 것을 특히
카발리에도라고 합니다. 45도 경사축으로 그린 것은 카발리에도라고 합니다. 60도의 경사축으로 그리는 것이 캐비넷도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고속도강 담금질할 때 담금질 냉각제로 가장 우수한 것은 60 내지 80도씨의 기름이다. 고속도강 열 처리할 때 위험구역에 해당하는 건 150 내지 300도씨다. 요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몇 번 반복해서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강의 2차 경화의 온도에 속하는 것은 이거는 500 내지 600도씨입니다. 이 고속도강은 특이하게 뜨임을 해도 또 2차 경화가 일어납니다. 요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번 표준 저항선 열전상선으로 쓰이는 콘스탄탄은 니켈합금인데 구리 함량이 50 내지 60% 니켈보다 조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세요. 구리가 니켈보다 50일 때는 같지만은 60일 때는 니켈이 40%가 되겠지요. 29번 베어링 합금강에서 갖춰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베어링 합금강에 마찰이 안 돼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충분한 점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고 내식성 및 내소착성, 소착이란 말을 하면 했죠. 열을 받아가 이게 반용융 상태가 되가 달라붙는 걸 말해요. 소착성이라고 합니다.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소착성, 내식성 및 내소착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경도와 내압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주철 접종에서 S%, 황%, 황% 고저랑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효과 있는 접종제는 칼슘 실리케이트 CASI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철 CASI다. 이제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요것도 그냥 알 수 아는 요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알아두시고 많이 안 나올 때는 표시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31번 탄소강 동소변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동소라는 제가 그랬죠. 동이라는 원소인데 결정격자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강을 가열하면 768도씨에서 알파철이 베타철로 변한다. 이건 아닙니다. 탄소강에서는 베타철은 없습니다. 768도는 동소변태가 아니고 뭐냐면 자기변태입니다. 탄소강을 가열하면 910도씨에서 알파철이 감마철로 변한다. 요거 맞습니다. 한 개의 동소체에서 다른 동소체로 변하는 변태를 우리는 동소변태란다. 맞습니다. 탄소강을 가열하면 1400도씨에서는 감마철이 델타철로 변한다. 요때는 결정격자가 바뀝니다. 자, 요거 맞습니다. 32번 0.8% 탄소 이하의 기계 구조용 탄소강 담금질의 적정 온도는 요거는 담금질은 A3 변태점에서 30 내지 50도다. 30 내지 50도다. 그 다음 요거는 A1입니다. 과공습관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A2, A10 요거는 다 아닙니다. 담금질할 때 기계 구조용 탄소는 A3 변태점, 아공습관일 때는 요 변태 온도고 과공습관일 때는 A1입니다. A1. 그 이상 30 내지 50도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강제의 간이감별법에서 주로 이용되는 불꽃 시험편 밝기가 가장 밝은 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제가 앞부분에 빼먹은 겁니다. 강제 간이감별 불꽃 시험하고 그 재료를 열 처리하고 열 처리하는 선도 온도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본문 쇠로 할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러면 착오가 나타나는데 강제 간이감별법에서 SM45C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기계 구조용강입니다. 요것도 열처리나 금속재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시험에 반드시 불꽃시험할 때 여기 나옵니다. SM이라는 건 일반 기계 구조형 강이고요. 요 보기들과 달리 여기 뒤에 C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요 45가 뭐냐면 탄소 함량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뭐 45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0.45%입니다. 요 뒤에는 SM25C는 탄소가 0.25%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좀 밝아요. 밝고 쭉쭉 뻗어요. 뻗고 끝에 삼지창이 나오는데 세 가지 불꽃 갈래가 나오는데 SM45C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꽃시험편 밝기가 가장 밝은 강제는 SM45C입니다. STD11은 밝기도 그렇지만 길이도 작아요. SKH51도 거의 불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SM45C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액체 침탄법에서 경화층을 얇게 하기 위한 조건은 자, 온도 약 750, 800도씨 고농도 시아나나트륨 CN입니다. 여기 청산가리라고 했죠. 여기에 침탄 후 침적하면은 경화층을 그래 두껍게 안 합니다. 얇게 하고 경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려면 온도는 750 내지 870도, 850도고 고농도 시아나나트륨에게 침적 후 침탄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액체 침탄. 액체 침탄은 청화소다 NaCn인데 이 Cn이 청산가리입니다. 나 청화칼리 KCN 요 청산. 요걸 주성분을 하고 이것의 염화물 NaCl, KCl, CaCl2 탄산염 Na2CO3, K2CO3 등 이런 것들을 염화물과 탄산염 등을 촉진제 첨가 염력에서 첨가합니다. 그럼 강가열시 액침 온도가 750, 900도씨, 액침 시간은 30분 1시간으로 침탄이 됩니다. 침탄층은 얕아서 0.2 내지 0.5 정도이면 침탄 후에는 직접 담금질합니다. 여기 액체 침탄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좀 잘 알아두세요. 침탄강 구비 조건을 설명한 것 중 부적합한 것은 강 내부에 기공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강제는 0.45%C 이상의 고탄소강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아주 그렇다고 저탄소강은 적어도 0.45도 아공수강이에요. 장시간 가열에도 결정입자 성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겠죠. 경화층의 경도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일반적으로 담금질류 유라는 건 오일 기름입니다. 광유 이것도 이제 광물성 기름입니다. 냉각능이 가장 큰 온도는 이걸 몇 번 나왔습니다. 한 50 내지 60도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염력으로 탄산소다 NaCO3 탄산나트륨입니다. 탄산소다 또는 탄산나트륨인데 주로 사용되며 염력에 탄산가루, 유기물 등이 혼합되면 폭발 위험성이 있는 질산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질산염은 저온용 염료다.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질산염은 저온용 염료다. 자, 다음 담금질법 중에서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은 담금질에게 제품 넣을 때는 두꺼운 걸 먼저 냉각합니다. 그 다음에 변형 미리 차고 반대 방향이 아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앞에도 축이 긴 제품 수직으로 매달거나 수직으로 회전시키면 냉각합니다. 맞습니다. 구멍 뚫린 곳이나 형상 복잡한 곳에는 다른 모양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냉각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곳에는 어떤 데는 보면 뭐냐면 점토 같은 거, 찰흙 같은 걸 메꿉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39번 탄소강을 오스테나이트한 후 선행하여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폴라이트죠. 그죠? 열전대로 사용하는 재료로 적합한 것은 열전대용 재료는 내열성이 커야 됩니다. 열기전력이 작아야 되는 커야 됩니다. 내식성이 좋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합니다. 요거는 내식성이 나쁘다 해서 틀렸습니다. 열전대 재료 히스테리시스. 히스테리시스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요 히스테리시스는
그림을 나중에 한번 또 해줘야 되겠네. 히스테리시스가 이건 손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41번 알루미늄 합금 질별기호에서 풀림 처리한 가공용. 풀림 처리는 O로 표시한다. F는 제조 그대로 재질로 특별 조정하지 않는 거고, H는 가공 경화에가 경도 증가 가능한 열처리고, T는 열처리에 따라 FOH 이외에 안정된 질별로 열처리한다. 그래서 여기 어떤데 보기에 뭐 P로 나타냈다. 그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T는 H는요, H1, H2, H3로 나타납니다. H1은 추가 열처리하지 않고 가공 경화만 한 강이다. 그 다음 H2는 가공 경화 후 적당하게 연화 처리한 강이다. 그 다음 H3는 가공 경화 후 안정화 처리한 강이다. 42번 공기 중 산소 질소와 반응이 진공 분위기 열처리하고 보통 가볍고 우수한 내식성, 가볍다, 비강도 높다. 여기에서는 뭐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티탄은 4.5입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43. 소성 가공은 재료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소성 가공은 영구 변형입니다. 탄성 변형은 본래대로 힘을 가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모. 그래서 금속 재료가 소성 가공성, 즉 영구 변형이 자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44번 베어링강 열처리할 때 편석을 제거하는 방법. 이거는 균질 열처리. 쉽게 말하면 확산 열처리입니다. 균질 열처리로 확산 처리합니다. 단조비 가능한 크게 한다. 이것이 베어링강 열처리할 때 편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염용 열처리 특성이 아닌 것은 이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균일 가열 가능하다. 맞습니다. 강제 가열 속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다 하면 강의 표면 산화와 탈탄을 촉진한다.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염 성분 조성하여 임의 열처리 온도 얻을 수 있는데 요거는 공예도 있고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46번 진공용기에서 금속 증발시키고 기판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서 글로우 이제 불꽃이 나는 글로우 방전에 의해 이온화를 촉진시키고 밀착력이 우수한 공구나 금형 등에 사용되는 정착 이온화 촉진시키니까 이게 도금은 또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정착도 일종의 도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온 플레이팅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TD 처리법은 도요다에서 한 거죠. 그죠? 한번 나왔고. 탄소 공구강 나타내는 기호는 STC3입니다. 탄소 공구강입니다. 요거도, 앞부분에서 한번 본문에 있습니다. 840도씨에서 순행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비접촉식, 접촉을 하지 않고 온도 측정할 때 800 내지 2000도씨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이거는 방사 온도계다. 방사 온도계다. 나머지 요거는 전부 다 접촉식입니다. 자, 방사 온도계는 뭐냐? 물체 고온일수록 강한 방사열을 냅니다. 이런 방사열 측정하고 그 물체 온도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대물렌즈, 조리개, 조절 나사, 보상저항기, 열전상으로 구성됩니다. 물체 온도계 사이에서 염기, 수증기, CO2가 있으면 측정에 또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유념해 두십시오. 49번은 불림이라고 현장 잘 안 쓴다고 그랬죠. 노멀라이징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아공석강일 때는 A3인데 여기 AC3였나면 가열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A3를 안 하고 AC3였습니다. 그 다음에 ACM 이상 V자 구간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구간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로 다 만든 후 대기에서 냉각하여 강을 표준화시키는 열처리는 불리입니다. 50번 다음에서 가장 느린 담금질 냉각 속도 얻을 때 사용된 냉각장치는 공냉장치. 물론 노냉장치가 있으면 제일 느리겠지만 여기에 노냉은 독이 없습니다. 물보다 냉각 능력 큰 재료는
소금물이나 수산화 나트륨 NaOH 용액이나 황산이 대표적이고, 물보다 냉각 능력이 작은 재료는 기름이나 비눗물 등입니다. 물 적정 냉각 온도는 30도씨고 기름 적정 냉각은 아까는 50도까지로 되어 있었죠. 40 내지 80도씨. 그 다음에 수질 오염 환경 기준 수소 이온 농도 단위는 pH로 표시합니다. pH로 표시합니다. 51번 전기로에서는 금속 발열 체중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발열체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52번 공습강 담금질한 후 300 내지 400도씨로 뜨임할 때 나타나는 조직은, 그러니까 마텐자이트를 이렇게 올렸을 때는 트루스타이트가 되고, 또 트루스타이트보다 더 온도를 높였을 때는 소르바이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53번 고체 침탄법 특징 설명 중에서 옳지 못한 내용입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맞습니다. 숯 같은 걸 쓰니까 직접 담금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은 망상탄화물 생성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나가 왜 아니냐면 균일하게 가열할 수 없는데 가열 균일로 침탄층도 균일성 갚는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54번 탈탄의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염력 중에서 가열하면 탈탄 방지할 수 있겠죠. 진공 중에서 가열하거나 분위기 가스 중에서 가열하면 되는데, 여기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탈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자, 55번 다음 열처리 조직 중 연신율이 가장 작은 것은, 마텐자이트가 가장 단단하니까 연신율은 가장 작습니다. 56번 주철 두께 5mm인 재료를 뜨임 열처리할 때 뜨임 유지시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본래 담금질보다 뜨임이 유지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께 25mm당 60분을 현장에 적용했었다. 그럼 5mm일 때는 어떻게 하냐? 25대 5로 해가지고 60대 X로 하면은 12분 동안 뜨임 처리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7번 공습강 항원 변태 곡선을 TTT 곡선이라고 하는데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 Curve입니다. 그죠? 이걸 S 곡선이라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C 곡선이라고 하는데 코어 부근 온도는 한 550도씨 정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날 때 그 부분을 피해 줘야 됩니다. 58번 크롬 몰리브덴 기계 구조용광 뜨임 온도인 것은 요거는 550 내지 650도씨다.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고, 이 온도 같은 건 조금씩 여기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 있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9번 담금질에서 계단 냉각법 적용하는 것은 시간 담금질 또는 인상 담금질이라고 했죠. 계단 담금법은 계단 담금질 2단 뜨임, 2단 풀림 도중 냉각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필요한 온도 범위에서 필요 냉각 속도로 냉각하는 열처리 방법입니다. 열처리에서 전처리와 탈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기름분 같은 이런 이물질 같은 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탈질을 해야 된다. 진공열처리 진공도 측정하는 진공 게이지로 부족한 것은요, 압력 레귤레이터 해놨는데 이온 게이지, 열전도 게이지, 패닝 게이지 이런 건 다 진공도 측정 게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압력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변동성, 각종 압력 필요한 평활성, 레벨로 변환에 출력하는 기기 장치입니다. 전기 설비에서 전압 레귤레이터, 이건 조정기입니다. 가스 설비, 급수 설비, 전기 설비에서는 압력 레귤레이터의 조정기가 사용된다. 이거는 그래서 진공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강을 오스테나이트 영역, MS, MF는 마텐자이트 스타터, 마텐자이트 피니시. 항원 열처리할 때 생성되는 조직은 요거 마템프리입니다. 요게 마템프리입니다. 마템프리. 요거는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눈에서 다 이렇게 그 마템프링 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조직은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 혼합 조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에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